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통합과 포용은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명계와 또 비명계 갈등, 이 틈새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행사로 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박용진 전 의원인데요.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하냐?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사회 불평등 심화를 개탄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민주당 전 정치인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그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역시 지금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로 무려 18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대기업 저승사나 특히 삼성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역시 청담동 아파트로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 전세를 주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더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또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내주는 그러한 내로남불의 행태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을 때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강남 아파트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버리고 똘똘한 항체 강남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라는 논란으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일산 아파트를 살리고 연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생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매도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죠. 자, 이들뿐만이 아니라 김의겸 전 대변인, 최근에 양문석 의원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부동산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양문석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시고 이번에 양문석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김호승 변호사님, 박용진 의원이 꽤 오랜만에 지금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과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굳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말이죠. 거기에는 또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일극 체제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극복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로남불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이게 많이 민주당이 내로남불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 의미가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일극 체제랄지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내로남불,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친명도 안 되고 친문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누구냐? 자신이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깊은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뭘 얘기했죠? 포용 얘기를 하고 통합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한 직후에 더 분열이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의원들 그리고 세력들이 아주 벌떼처럼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게 더 분열을 갖다가 부추기는 초래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이제까지는 굉장히 공고하게 있어 왔지만 조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틈새를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분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걸 또 극복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고 그러면 또 지난번 대선 짝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뭔가 포용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추종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눈꽃만큼이라도 공격을 하면 거기에 100배 더 공격을 퍼붓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만 보고 멀리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설사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포용하자, 통합하자 가야 하는데 이걸 너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숭배하고 존경하고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의 공격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네. 사실은 가장 민주당의 독 중에 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친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패배 책임론,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뭐 대북 정책도 잘못됐고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열은 앞으로도 통합 포용 얘기했지만 네. 이런 주장 아래 계속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정책을 꺼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대선 주자 안 나서고 대선 주자 이재명, 김경수 싸워라. 나는 서울시장 지방선거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정책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뭐 알 정확히 수는 알겠습니까? 없죠.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봐야 하는 거니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뭐 그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건 조금 더 취재를 저희가 또 해보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그냥 목소리 내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네. 항상 자기의 정책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두고 이제까지 굉장히 조용히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내는 거고 뭐 대선 패배의 책임은 당연히 후보에게 있는 것이지 전 정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 그것보다는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양비론적으로 가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책 실리를 뭐 추구하겠다 그런 의도로서 뭐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비명계 대선 주자가 공격할 소재가 될 것도 다분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금 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친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나 또는 당선 무효가 아닌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선고기일 자체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치 보복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리라 보고 있다.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있다. 이런 말 같이 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 집중심리해서 웬만하면 3월에 결론 내겠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계속 외곽에서 빨리 안 나도 좋다. 뭐 좀 천천히 나도 국민들 다 이해할 거다. 이런 식의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사법부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들으라고 한다고 뭐 사법부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26일 결심을 잡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 다만 결심이 26일 날 있었다고 해서 통상적인 것처럼 뭐 한 달 안에 무조건 선고가 잡히냐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이 그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이렇게 예민한 사건인 경우에 또 1심 유죄의 법리 또한 과거 판례나 사례에 비추어서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이걸 다시 무죄로 판결할 경우에는 법리적 검토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사법부가 결심을 하더라도 신중한 어떤 이 검토를 통해서 선고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뭐 바람과 요구도 있는 것이죠. 네. 뭐 재판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와 사법부가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다른 재판에서도 그렇고 사법부는 법원은 법원대로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뭐 다만 이 사건의 어떤 민감성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네. 판단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이런 요구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3월 중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오고 있고 위증교사도 뭐 2심 재판이 곧 시작되고 결론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